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김진선 기자입니다. 오늘은 춘천까지 나왔습니다. 기아차가 최근에 자사의 플래그십 모델 K9 신형을 내놓았습니다. 기아차 K9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가 이 차를 만들 때 일반 사장님 차처럼 그렇게 기사님만 두고 뒷좌석에 편안히 앉아서 가는 그런 차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차는 3.3리터 트윈 터보 엔진을 달았습니다. 마력이 370마력, 최대 토크가 52kgm나 되는데요. 그래서 스포츠 드라이빙도 가능합니다. 주중에는 기사님을 모시고 뒤에 타고 가다가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스포츠 드라이빙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보고 과연 기아차의 설명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9 기아차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 롯데타워에서 나와서 춘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심장이 3.3리터 트윈터보 엔진이 사용됩니다. 제네시스 G70 스팅어의 최고 사양 모델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마력은 370마력입니다. 그리고 토크가 꽤 높습니다. 52.0kgm가 나오는데요. K9을 선택한 분들의 80%가 근데 3.8리터 엔진, 자연흡기 엔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80%가 네네. 이 차는 3.3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3인데 이제 터보라서 출력이 이 차가 더 높습니다, 사실. 토크도 더 3.8은 그렇습니다. 네. 3.8은 출력이 315마력입니다. 토크도 41, 4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좀 부드러운 그런 가속이라든지 뭐 이렇게 터보렉이라든지 요즘 차들 터보 차들 터보렉 많이 없습니다만은 또 그다음에 출력이 쭉 솟고 하는 그런 느낌은 없겠죠. 예. 다만 이 차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5120인가 해서 5m가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3.8리터 엔진이라고 해도 조금 출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3.8리터 엔진을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가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3.8리터 엔진 제일 그 싼 트림은 5,490만 원입니다. 5,5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가격표를 쭉 보니까 5,490만 원이 조금은 이렇게 소비자를 현혹하는 그 가격 프라이스가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예컨대 우리 차가 이제 이런 대형차 고급차가 되려면 사실은 서스펜션 정도는 전자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옵션이 가면 그 차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사실 없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보다 더 나은 건 에어 서스펜션. 뭐 그렇게 차곡차곡 올라갈 때 차의 성능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5,400만 원짜리 차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어도 아마 18인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19인치 휠에 컨티넨탈이라는 독일 그 타이어 부품 메이커 타이어를 선택하려면 또 돈을 또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올휠 드라이버, 올휠 드라이버를 선택하려면 또 25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합쳐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넣고 합니다. 합쳐보니까 7천만 원은 돼야 탈만한 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반떼 사러 갔다가 소나타 사 갖고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 같으면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좀 따져보니까 7천만 원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 차라리 3.3 터보를 사는 게 낫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차가 한 7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가격이 6,800만 원, 6,900만 원 이것저것 또 좀 붙이면 7천만 원 좀 되는데 이 차에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출력도 좋죠. 소비자들은 3.8리터 엔진을 선택을 80%가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트림을 사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력수는 높고 토크는 좋은 게 좋거든요. 이 엔진이 G70 기아차 스팅어 제네시스 G70에도 올려지는데 굉장히 힘이 좋은 엔진입니다. 람다 엔진의 특성이 뭡니까? 람다인데 이건 뭐 GDI도 섞이고 해서 람다 3.3 GDI 터보 트윈 터보만 해도 세계 유수의 그런 유명 엔진에 비교해서 출력이라든지 이런 그 응답성이라든지 뭐 회전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힘이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0마력에 토크가 50이나 되는데도 이 차가 워낙에 덩치가 있다 보니까 급가속을 해도 킥다운을 해도 이렇게 고성능 차들처럼 컴팩트 세단의 고성능 버전처럼 이렇게 튀어나가거나 이런 건 없군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약간 오픈 코스에 왔을 때 살짝 악셀레터를 밟았을 때 보니까 쫙 등을 밀어주던데요. 네, 근데 약간 즉각적으로 튀어나간다 이런 느낌은 없을 것 같고요. 다양한 그 왼쪽에 저기 저런 ADAS의 기능을 지금 이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좌측 깜빡이를 켜면 계기판 왼쪽 실린더 안에 모니터가 있나요? 모니터 애초에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속도계였잖아요. 속도계 안에 후측방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후측방에 어떤 상황이 표시가 됩니다. 좌측방 아닌가요? 좌후측방이죠. 예. 그러니까 뒷면과 측면이. 그럼 오른쪽일 왼쪽에. 경우는 또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저렇게 펼쳐집니다. 우리 이거 좀 찍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좌로 가려면 그렇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이드 미러를 보고 더 안전한 방법은 고개를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끼면 깜빡이를 왼쪽으로 제끼면 왼쪽 우리 속도계 판이 모니터로 변합니다. 모니터로 변하면서 사이드 미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리얼 사이드 미러, 저 밖에 있는 사이드 미러로 보면 사각지대가 한 20% 정도 그렇죠. 아차 싶은 경우가 많죠. 예,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50% 정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이게 관광 렌즈가 사이드 미러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좀 더 넓죠. 다른 차에서는 이런 기능을 못 본 것 같은데 있나요? 이 차는 그 기아차가 최초로 적용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넥소 같은 경우에 이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넥소는 현대차 수소 연료 전지차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우리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켰더니 오른쪽에 오른쪽 그 실린더 RPM 게이지에 이렇게 영상으로 표시되는 오른쪽 거네요. 후방에 어떤 그 영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립을 하면 없어지고. 앞서 이 RPM 게이지가 다시 나타나고 그렇죠? 아주 신기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네요. 그런데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가려서 조금 불편한 것도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낄 때 왼쪽으로 제끼면 이게 속도계였는데 위에 시속 얼마가 나옵니다. 오른쪽은 RPM 게이지였는데 또 위에 이렇게 RPM이 나오고요. 다만 우리가 안전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람이 운전자가 왼쪽으로 돌아보고 하는 게 사각지대를 갖다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카메라는 잘 비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현대기아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최근에는 굉장히 간결해지고 또 그래픽도 화려해지고 섬세해지고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 나왔으니까 또 다양한 ADAS 기능을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에는 차선 유지 장치가 있는데 차선 유지를 하면서도 차로 중앙으로 가게 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장치를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을 켰습니까? 켜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많이 와서 좀 불안하긴 위험한데요. 한데, 이게 이제 이 차는 LFA라고 그래서 LK의 L카와 다른 그 차선의 중심으로도 이렇게 차를 유지시켜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손을 놓고 가고 있고요. 옆에 차가 와서 불안하게 하지만 똑바로 가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시스템은 옆에 차를 이렇게 인식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가 가까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 차가 다가와서 피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는. 그럼 선을 인식하나요? 차선은 아주 잽싸게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는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짝 잡고 있는데요. 불안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또 오랫동안 잡지 않으면 차가 그 기능이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호도 주고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차를 중앙에 밀어 넣어줍니다. 제가 현대기아차 많은 차들 몰아봤고 LKEA 장치를 갖다가 작동시켜 봤는데 K9의 장치가 가장 조금 적극적으로 차를 밀어 넣어주고 조금 더 바르게 지금 차선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워낙에 커서 차선이 좁아 보이는 것도 같군요. 조금 더 기민하게 정밀하게 차선을 유지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 나왔으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속 100km쯤에 맞춰놨는데요. 200으로 돼 있는데. 200으로 맞췄나요? 네. 제가 네, 미안합니다. 200으로 맞춰도
자기가 앞에 차량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제대로 잡아줍니다. 조금 속도를 줄여서 하면 안 될까요? 뭐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아. 이 장치만은 제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200으로 놔둬도 200으로 가지 않고 앞차와 거리, 속도를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시속 188km까지 달리라라고 이제 지시를 세팅을 했지만 저 앞차가 시속 91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앞차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손을 놓고 엑셀에서도 발을 뗐습니다. 자, 뭐 제 발 이렇게 떼고 있죠. 발 이렇게 들고 있죠. 손도 떼고. 그래서 또 예. 버릇 또 나오셨네. 예, 발 들고 손 들고 발 들고 손 들고 가는데요. 이 상태가 오래되면 이 차에서 개입을 합니다. 위험하니까 빨리 손 대라. 운전대를 아. 잡으세요라는 게 이제 개입을 하는데 지금 꽤 됐는데 아직까지 불이 안 들어오네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뭐 머리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차는 이렇게 잘 갑니다. 뒤에 보고 근데 이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되겠죠. 안전운전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제 참을 만큼 예. 참았다가 네. 이제 못 참겠다 하면 개입을 한다 이거죠. 개입할 겁니다.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운전대를 잡으세요라는 그 신호가 나올 겁니다. 이 차에는 뭐 터널이 이제 앞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차 유리창이 열려져 있으면 차 유리창도 올려준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터널의 정보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이제 창문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안에 공기 순환 장치를 안쪽에서만 돌게 하는 그쪽으로 이제 가동시켜 주는 예, 거죠. 안쪽 내기 순환 모드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어시스트 고속도로 운전 지원 시스템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작동을 하네요. 자, 제가 브레이크 지금 밟은 거 제가 밟은 거 아닙니다. 네. 아 그럽니까? 예. K9이 앞차를 보고 인식을 해서 저는 브레이크를 잡은 겁니다. 김선임이 브레이크를 잘 밟는 줄 알았습니다. 아닌데 저는 과격하게 밟겠죠. 이 차는 저보다 훨씬 브레이크를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밟습니다. 마치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밟았는데요. 네. 저기 앞에 아마 터널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만 앞에 월문 올리고 한번 3터널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것도 좀 열어볼까요? 이제 열어보죠. 자, 이제 나오잖아요. 터널이 나왔는데요. 안 올리네요. 올립니다. 올라가네요. 그리고 아까 공조기로? 내기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내기로 다시. 내기 순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네요. 제가 타본 최근에 국산차 중에서 제일 똑똑한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12.3인치 모니터가 길쭉한 게 참 이렇게 아주 탁 트인 것 같은 시야가 탁 트인 것만큼의 어떤 그 기분 좋은 효과를 보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온도 나오고 뭐 기사 상태가 다 나타나고요. 현재 지역의 기온과 네. 도착 지역의 네, 기온. 강원도. 이야, 이거 정말 참 재밌네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갑니다. 그냥 이 차가 참 신기하네요.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널 나오니까요. 자, 지금 터널이 왔는데요. 자동으로 역시 올려주는군요. 재밌습니다. 박수 받을만 합니다. 내기 순환 모드로 이제 핸들을 잡으라고 오는군요. 한 5분 가는 것 같네요. 5분 이상 가는 것 같습니다.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꽤 오랜 시간 뒤에야 옵니다. 몇 분 뒤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이 차는 이런 장치도 있습니다. 코너를 돌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완만한 코너가 나왔습니다. 코너가 급 코너든 가면은 이렇게 속도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코너가 나오면 감속도 해줍니다. 다양한 ADAS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나 고속에서는 너무 이렇게 HD의 시스템을 믿지 마십시오. 특히 운전대는 꼭 잡으시고요. 지금 속도계가 나오는데 자동으로 지금 줄여주고 있나요? 이 속도 그럼요. 기본적으로 저 앞차가 줄이면 이 차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앞차가 안 줄여도 이미 벌써 이 차가 딱 맞게 줄입니다. 100km까지 딱 줄였습니다. 우리가 한 103km로 달리고 있었는데 100km였기 때문에 90km 딱 1km로 딱 줄여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났죠? 속도를 높이는 거죠. 오르막인데도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한 차입니다. 약간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 있는. 이걸 이제 사실은 우리 속도 감시 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장치다 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을 하기보다는
자동적으로 속도를 줄여줌으로 해서 안전이 배가 되잖아요. 고속으로 계속 그렇죠. 달리는 이게 이제 것보다는 속도 위반 이게 단속 좋죠. 카메라가 위험한 네. 지역에 설치되어 있을 거니 그럴 그 수 지역에서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네, 네, 뭐 네.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LCAS 장치가 LFA나 LKA 장치가 이제 자꾸 이제 운전대를 흔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제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많이 밀리거나 피곤할 때는 HDA를 갖다가 작동시키면 정말 편합니다.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한 뭐 500km, 600km 이렇게 달리는 그런 구간에서 해봤는데 진짜 편합니다. 특히 주말에 차가 밀릴 때는 너무 편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뭐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잠시 뭐 다른 곳을 보다가 앞차하고 키스할 일은 전혀 없겠네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잡아주셔서 네. 자기가 지금 부르게 잡는 겁니다. 제가 잡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잡은 겁니다. 이야, 이 차가. 카메라가 예. 이렇게, 아니, 아주 부드럽게. 차가 이렇게 똑똑하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사람이 최종의 아. 안전 책임자는 운전자죠. 아. 예. 자, 이왕 차에 운전을 맡긴 김에 저는 차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부터 보시면요. 계기판 안은 LCD 패널입니다. 모든 게 모니터입니다. 아날로그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리셋 버튼조차 없습니다. 왼쪽은 속도계 그래픽, 오른쪽은 RPM 게이지 그래픽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라고 그래서 혼자서 주행을 하는 그런 장치, 고속도로에서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자선을 지키고 속도 제한 구역에서의 속도를 지키고 하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된 그런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오토 99,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팅을 할 세팅 값입니다. 99km까지만 달리겠다라고 이제 시속 99km까지 달리겠다. 여기서 99km까지 달릴 수 있고 앞차가 속도가 줄이면 그에 맞게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도도 맞습니다. 내린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저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시면 그래픽이 있죠. 운전대에 그림이 있고 왼쪽에는 차선을 이렇게 중앙에 차선 중앙에 초록색 차 가는 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차선 LFA, LKA 그러니까 차선 유지 장치가 있고 그에 맞게 운전대를 자기가 맞춰서 돌린다 이런 그런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선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차선이 다 지워진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작동은 하군요. 작동을 하는데 희미하게 오른쪽에 차선이 있고 왼쪽에 차선이 보이니까 작동을 합니다. 과거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런 데서는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가 꽤 화창하고 카메라가 저 흐릿한 흰 차선을 갖다가 잘 보면서 가고 있네요. K9에 장치된 ADAS 시스템은 굉장히 진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직접 운전을 해보면서 주행 성능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3 그 트윈 터보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덩치 큰 차 그리고 우리가 3명이 탔는데도 나가는 거 보십시오. 아까 기아차 관계자가 고속에서의 안정감 이런 말씀을 고속 중에서의 안정감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서 200km 얘기까지 하던데요. 네, 그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야, 이 6,500rpm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거 땡겨주는데. 네, 땡겨주는군요. 프리텐셔너 기능이 있어서 아, 갑작스럽게 제동을 하니까 안전벨트가 몸을 땡겨줘서 시트 뒤에 몸을 달아붙게 합니다. 액티브 사운드 이렇게 튠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엔진 소리도 이 가공의 엔진 소리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이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엔진음과 가공의 음을 합해서 뭔가 좀 스포츠카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지금 매뉴얼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뭘까 이거 이렇게 하면 지금 4단인데요. 3단 패드 시프트로 이제 매뉴얼로 패드 시프트 할 수 있죠. 3단까지 지금 이 속도에서는 3단까지 가는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6,500rpm 레드존까지 끝까지 돌린 뒤에야 시트업을 해주는군요.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 그런 차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또 조금 바꿔볼까요? 스포트 모드로. 물론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엔진음이 달라졌습니다. 엔진음이 음이- 좀 더 야성적으로 바뀌네요. 굵직하고 들으셨죠? 재밌습니다. 들으셨죠? 예.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지금 운전을 해보니까 운전대의 지름도 적절하네요. 스포티한 드라이빙이 가능할 정도로 적절한 크기에 적절한 사이즈의 운전대입니다. 고속주행 안전성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탄탄했으면 하는 느낌은 듭니다. 고속에서 스티어링 휠이 좀 더 안정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노면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 같지는 않고 해서 도로에 잔진동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빠른 속도로 달리니까 운전대를 잡은 손이 조금 불편하다고 할까요? 차분하게 있지 않고 노면에서의 어떤 그 정보들이 꽤 많이 올라오는군요. 거의 운전대가 타이어인 것처럼 좀 과장되게 말하면 노면의 어떤 정보들이 전달이 됩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66km 정도 달렸는데요. 연비가 8.8km가 나왔습니다. 이 차는 복합 연비는 8.1km입니다. 리터당 8.1km입니다. 3.8리터 엔진에 비해서 0.2km 정도 연비가 떨어지는데요. 그건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달리는 맛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경쾌하게 엔진 회전수가 치솟고 또 옆차들을 따돌릴 수 있고 쉽게 따돌릴 수 있고 어떤 대형 세단 우리 사장님이 뒤에 타고 가는 쇼퍼 드리븐을 하는 대형 세단으로도 사용하다가 주말에 또 자기가 직접 이 차를 몰고 이런 야외 도로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 같습니다.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에어 스펜션을 최근에 이제 고급차에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고가고 고장이 나면 또 다시 수리비가 많이 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스펜션을 전자제어를 잘해서 좀 양질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선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정말 승차감은 에어 서스펜션을 지금 따라오는 그런 장치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가격이 그만큼까지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면 가격이 많이 뛰겠지만 그 에어 서스펜션을 좀 달았으면 승차감이 더 올라갈 텐데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장착한 차인데도 이 정도인데 3008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게 들어가지 않은 5,490만 원 가격의 트림은 조금 승차감은 썩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네요. 좀 잡으세요. 차를 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저어 봤는데요, 아주 그렇게 탄탄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 왜냐하면 이 차는 뒤에 또 사장님도 타고 다녀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스페이션을 세팅을 하면 오히려 그분들은 또 불평을 하실 것도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도인데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면에 요철도 많고 한데요, 그런 느낌들이 제 엉덩이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손에도 다 들어옵니다. 제가 타본 차 중에서 가장 바닥에, 길바닥에 상황들이 제일 많이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예. 너무 다다다닥 거리거나 탈탈거리거나 하면 고급차 얘기는 못 듣겠죠.
차가 확실히 길어서 그런지 이 차는 지금 스티링이 이제 돌아갈 때 가변 기어비를 이렇게 채택했다고 해서 정지 상태에서의 어떤 적용되는 기어비와 고속에서의 이 스티링 휠을 돌리는 그 기어비가 다릅니다. 고속에서는 조금 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해놨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차가 워낙 길고 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돌려도 겉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크게 커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120mm가 넘는 그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이렇게 EQ900보다는 훨씬 더 유선형이고 해서 그런지 말씀대로 예. 차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풍절음 우리가 제법 속도도 내보고 했는데 크지 않았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운전이 전체적으로 쾌적하달까요? 지금 기상 상태 굉장히 좋고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 쾌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파노라믹 뷰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할 때 그냥 앞이 탁 트여 있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차를 모르는데 뭔가 확 날이 짱하고 물론 날도 짱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파노라믹 뷰가 좀 더 운전자로 하여금 마음껏 느끼게 최대한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아차에서 제일 처음 체크해 볼 그런 체크 포인트로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파노라믹 뷰. 예, 확실히 예, 그런 장점이 있네요.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네. 가속 방지턱. 네, 특별히 승객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서스펜션이 탄탄하고 이렇게 알찬 그런 느낌과 또 이제 노면의 어떤 상황들이 그냥 막 가감 없이 마구 전달되는 그런 느낌은 또 다른 건데요. 그런 느낌이 가감 없이 막 전달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마지막에 좀 이래 세팅을 좀 다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급작스럽게 앞차에 접근을 하니까 너 부딪힌다 조심해라 라고 브레이크도 밟아주고요. 주의 신호를 줍니다. 예, 그리고 충돌 직전에 가면 브레이크도 알아서 밟아줍니다. 예. 차는 참 재밌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보다는 3.3 터보 모델을 사시는 게 훨씬 이런 액티브한 운전을 할 때 더 재밌는 운전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K9 제일 상석이죠. 오른쪽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좀 편안하게 가볼 생각입니다. 우리 박 팀장께서 워낙에 베스트 드라이브라서 운전을 잘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이 차의 뒷좌석을 가장 편안한 위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앞좌석을 최대한 앞으로 확 보내버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스트라는 그 포지션인데요. 앞좌석은 저렇게 최대한 앞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제 시트가 좀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줍니다. 완전히 앞좌석 한번 보시죠. 완전히 숙여졌죠. 그리고 앞이 이제 다 이렇게 탁 트이게 되는군요. 그리고 요거를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자리가 이제 편안해집니다. 하여튼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일 편안한 자세는 이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을 한번 제가 키가 작아서 발이 키 큰 분들은 닿겠습니다. 근데 저는 키가 작아서 이렇게 뒷좌석 등받이를 고추 세우니까 발이 안 닿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이 탁 트입니다. 왜냐하면 앞 시트가 아래로까지 쭉 다 내려가 있습니다. 레스트라는 이 기능을 이렇게 하면 몸이 이렇게 뉘어지는군요. 네. 이렇게 몸이 제껴지십니까? 사장님처럼? 예, 그래서 이게 레스트, 이게 휴식을 취하다 할 때 그 REST 이 버튼이 레스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군요. 예, 누울 수 있고요. 시트 착좌감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이 이렇게 떨어지고 왼손은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떨어지는군요. 머리 뒤쪽도
꽤 편안합니다. 헤드레스트를 조절할 수 있죠. 위로 올라가시나요? 헤드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이게 쑥 빠질 것 같으니까 조절하겠습니다. 머리 뒤쪽에 중심이 되게 헤드레스트는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우등 고속버스의 뒤로 가장 많이 제낀 그런 상태. 요즘은 항공기를 타면 아주 플랫하게 다 누워지지만 이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적당하고 또 덜 어지럽고 그 다음에 편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가 뒤에서 햇살이 들어올 때는 선쉐이드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 선쉐이드 버튼 있죠? 이렇게 뒤에 뒷창문에 선쉐이드가 올라가고요. 지금은 오른쪽에서 해가 들어와서 햇살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올려서 거시면 됩니다. 좀 더 고급차들은 이것도 자동으로 올라오죠. 그러면 햇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뒷좌석 승차감은 나쁘지는 않은데요. 역시나 좀 잔진동이 엉덩이에 올라오네요. 운전석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풍절음 같은 이런 소음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의 뭐 소리가, 들어오는 소리들도 이렇게 아주 순화된 소리라고 할까요? 뭐 바람 소리 윙 하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 아주 저음의 둥글둥글한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고요. 지금 속도가 꽤 빠른데 또 불구하고 소음은 크지가 않네요.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도로의 어떤 그 요철의 느낌들이 엉덩이에 지속적으로 좀 전달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장거리 운전을 하면 뒤에 타고 있는 VIP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승객도 조금 피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했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참 무난하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주행 성능, 감성, 그리고 가속력, 뭐 특히 3.3 터보 같은 경우에 이 덩치가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가속력이 아주 좋고 그런데요. K9은 이런 여유로운 공간, 고급진 인테리어, 이런 걸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겠죠. 기아차 K9 시승을 마치고 여기 잠실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 금방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도 해보고 뒷좌석에도 앉아봤습니다. 그런 결과 K9은 두 가지 다 병행할 수 있는 가격 대비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차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아차 플래그십 세단 K9 시승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